자, 유효 사거리 바뀌라더니 점점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 북한군이 우리 측 GP 최전방 감시 초소에 탕 네 발의 총격을 가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이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 GP에 총격을 가한 게 아닙니다. 의도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런 의혹, 논란이 불거진 거죠. 자,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군이요.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 근거로 든 이야기가 의도적 도발이라면 유효 사거리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의도적 도발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식인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는 게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군과 우리 군 GP 사이의 거리가 지금 1.5에서 1.9km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군이 일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쏜 것으로 알려진 그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km다 이렇게 적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로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지난 6일 그 국회 보고 자료를 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근거를 좀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그래픽. 자, 이겁니다. 자, 이제 파란색 지붕, 이게 이제 우리 쪽에 피격된 우리 측의 GP, 그리고 저 위에 세 군데가 이제 북한 쪽의 GP입니다. 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GP와 각각 1.5, 1.7, 1.9km 각각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설명은 뭐냐면, 아니, 북한군이 우리 쪽을 마음먹고 의도를 가지고 도발하려고 했으면, 저 다 거리 1.5, 1.7, 1.9, 이거 다 유효 사거리가 닿는 무기를 썼지. 예를 들면, 1km밖에 안 되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라든지, 1.3km 유효 사거리를 가진 무기라든지, 이런 거 썼겠습니까? 근데 사거리 못 미치는 무기를 쓴 것을 보면, 의도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군이 최근에, 그래요? 근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4.5mm 고사총은 유효 사거리가 3km다. 이렇게 적시해서 국회에 보낸 거 아니냐. 아니 3km면은 아까 그 거리를 봤잖아요. 충분히 유효 사거리가 되는 그런 무기를 써놓고 최초에는 사거리가 안 되는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의도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이죠. 우리 양옥 교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 총기 자체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애초에 얘는 이제 대공용 그러니까 하늘에 나가는 항공기를 이제 격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저 총열 4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총 지금 4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제 해가지고 해서 할 때 탄이 더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항공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GP에 갖다 놓은 건요. 저걸 저 통째로 못 갖다 놓습니다. 일단은 그 그러니까 추진하게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일단 그것을 그 개인 화기 형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운반하지 않으면은 역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정전협정 위반이긴 하지만 기관총을 들고 가는 행위가 아예 저걸 통째로 들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서 마치 우리가 그 캐리버 50, K6 기관총 만들듯이 이제 그렇게 삼각대 같은 데 거치해가지고 딱 놓고 이제 쏠 겁니다. 쏠 건데 자 그럼 얘가 사거리가 3km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치 이제 무슨 그러니까 3km 밖에서 사람을 맞출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얘는 원래 항공기를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지역제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표적, 지역표적. 그러니까 전표적 뭐냐면 사람, 한 점을 노리고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표적은 뭐냐면 요 박스, 어느 일정 지역 박스를 그려놓고 거기 지나가는 거를 맞추거나 혹은 건물 같은 걸 맞추거나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바로 그러한 지역 표적에 대해서 한 3km 정도 충분히 맞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걸 어떻게 쓰냐면요. 북한군이 저렇게 고사총에도 쓰지만은 북한군 전차 보셨죠? 탱크. 탱크 위에 보면은 저 차장석 위에 기관총이 하나
큰 게 달려 있어요. 예, 예. 대공기관총이. 바로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예, 러시아에서는 KPV라고 부르는 이 기관총인데 예. 그래서 저것을 아주 몰래 가져다 놓고 이제 갔다가 발사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예, 예. 자, 이게, 뭐, 이렇게 뭐, 북한이 뭐, 의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실수다. 감쌀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북한이 우리 군에게 해온 도발 형태나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도발 거예요. 형태를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자, 뭐냐면요. 자, 천안함, 연평도, 혹은 목함질의 도발. 자, 이게 어땠습니까? 북한 도발 형태가. 원점을 알지 못하는 공격이었어요. 바로 즉시. 예, 예. 원점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뭐 타격을 하거나 혹은 대응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을 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도 만약에 그 공식에 대입을 알겠습니다. 한다면 예. 그러면 소위 그레이존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의도가 없다라고만 얘기하냐. 이런 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옥 교수가 일단 배경 설명을 초반부에 이제 잘 해주셨고, 그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북한군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해왔고, 우리 군이 이제 대응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 대응 사격을 한 20여 분 뒤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20여 분 뒤에 늑장 대응한 것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졌죠. 자, 국방부는요, 지난 4일에 이렇게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현장 지휘관이 총성과 GP 외벽에 있는 탄원을 확인한 후에 즉각 대응 조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유엔서 정전일을 포함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 당국이 처음에는 현장 지휘관, 그러니까 그 GP의 그 소초장 계급이 중위입니다. 중위. 그 소초장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군 당국이 처음에 설명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좀 달라요. 정부 소식통은 그 경고 사격의 판단은 GP 소초장이 한 게 아니라 사단장이 총격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왔고, 밑에 한번 보세요. 북한군 교대 시간의 실수로 일어난 오발입니다. 따라서 의도성이 낮아요. 또 군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그런데 정부 소식통 얘기는 다릅니다. 북한군 교대 시간이요,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 그리고 북한이 총격을 가해온 시간은 오전 7시 41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 하나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준석 위원가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 관련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 사실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오류가 나는 경향성이 항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류가 나요. 아하. 과장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목선 같은 때만 해도 보세요. 목선에 있어가지고 배가 자동력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끌고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된 결과가 달랐잖아요. 항상 축소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향성이 결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축소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하필이면 이제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정확히 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발표로서 어쨌든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아까 도발의 의도라는 단어를 의도. 얘기하는데 의도를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이 판단해가지고 그걸 축소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피격을 받은 피격 대상자 입장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 의도는 무조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저게 지금 뭐 무기의 재원이나 유효 사고를 논하기 이전에 사실 사방이라 하면 360도입니다. 뭐 총기 오발? 총기 오발이 하필이면 그 360도의 각도 내에서 저 방향으로 날 확률이라는 거는 거의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백하게 의도성이 있다는 오히려 보수적인 판단 하에서 앞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양 교수.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일단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날에 해가 뜨는 게 오전 5시 반이었어요. 새벽 5시 반?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부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GOP 지역에 이제 몇 차례 가보면 아는데, 이게 한 10시 정도 돼야지 안개가 그쳐요. 연무가 빠져요. 그러니까 7시 한 40분 정도였으면 굉장히 뿌였습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자, 그럼 분명히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외벽에 어디 맞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업무가 시반 상태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왜냐하면 적지피가 지금 아까도 표현했지만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어떤 건지 인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그러다 보면 거기 소초장은 여기저기 막 연대본부에도 연락하고 저기도 하면서 야, 저 혹시 다른 OP에서 관측한 게 없냐? 정보를 종합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가면은 당연히 이게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가고 그럼 야 빨리 어떻게 해서 대응해라고 사단장 지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당 부대는 철저하게 임무를 되게 잘 수행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렇게 뭐 GP장이 알아서 결정했다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정보를 요청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자꾸 군 당국이나 이런 공자들이 자꾸 던져놓고 난 다음에 결국 그렇게 되면 일단 보도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틀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언론은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군 자체의 이런 어떤 이 보도 계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사건이 큰 사건 난 걸 보면은요.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애초에 기자님들 상대로 엉뚱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일단 급하니까 던져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오늘 국방부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국방부 브리핑에서 당연히 뭐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을 것 같아요. 국방부 제대로 좀 설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속 시원한 대답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많이 제기되면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은 없고 늘 말씀하셨듯이 뭐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군 차원의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현재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GP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공식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때 설명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뭐 현재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지금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좀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은 좀 무슨 생각 드세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불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북한은 총을 쐈는데 우리는 보고하고 확인하고 20분 후에 대응 사격을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계속 저런 식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해야 되는 국방부로서는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 중인데 어떻게 북한이 의도성이 없다, 뭐 실수라는 그런 얘기로 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를 자꾸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안보 불안, 이게 국방부를 믿을 수 있나, 군을 믿을 수 있나,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장 소장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기자와 국방부 대변인 간의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있는데 분석 중이고 지금 확인 중이고 검토 중인 사안인데 방향성이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발적이라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가 한 2번 당했고 다른 기자가 당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질문할 때 질문 끊지 마세요. 질문을 끄는 건 아니고요. 같은 다른 류의 질문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속 다른 질문 하셔서 받겠습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듣고 없으면 싶은 질문만 받고 듣기 싫은 질문은 피하고 그런 대변인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이 저희가 다 듣기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경우에 이 시간은 어느 한 분이 쓰시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다른 알아서 분들한테도 끊죠. 적당히 알아서 답을 끊어요. 주시면 혹시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자들 질문이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오늘 이제 저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된 거죠. 예. 우리 양옥 교수는 뭐 국방부도 잘 아니까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글쎄요, 뭐, 일단은 아마 최현수 대변인도 뭐 해줄 말은 없을 겁니다. 자기도 정보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공보를 하는 쪽에서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애초에
정보가 잘못 전달되기 시작하고 첫 단추가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정부와 이런 언론과의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북한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GP가 지난 일요일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김 기자, 이 통일부 장관의 어제 행보를 두고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총격에 대해서 어떠한 뭐 해명도 언급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가운데 어제 통일부 장관이 어딜 갔냐면요. 판문점하고 파주 지역 철거 GP를 방문해서 대북 사업 점검에 나섰기 때문에 좀 뒷말이 나옵니다. 어제 간 이유는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또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점검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부 장관의 저 행보 이후에 통일부는 6월부터 이 판문점 견학이 재개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보완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의 저 행보를 두고 이런 또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조영기 교수 같은 경우는 유엔사 조사 결과를 다 보고 난 뒤에 움직여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합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이런 거죠. 남성옥 교수는 휴전선 일대 관광을 재개했다가 혹시라도 그 박왕자 씨 피살된 사건 아직도 그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북한 사과 안 했습니다. 근데 관광객 다치면 그때 그것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최전방 어제 그 방문은 자칫 북한의 나쁜 행동에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라는 지적의 목소리. 이준석 위원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한 국가의 원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일본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도 한 대 때리겠다. 아니면 그 이상도 더 때리겠다는 의지가 항상 보였었는데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그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다른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아주 마음씨 넓은 아저씨 전략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제 안보 위협이 되는 거는 북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자꾸 깨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의도인가. 아까 자꾸 북한의 의도는 미화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깨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히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뭐 행보에 대해서도 군복 입고 쇼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굉장히 평가가 가벼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는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진상 조사가 끝난 뒤에 판문점 가고 GP 살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거든요. 기껏해야 4, 5일 차이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보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쟤네는 총으로 직접 GP를 쏴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되면 더 큰 도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치 못한 행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장 소장. 저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지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4.27 그 판문점 선언 2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남북 문제, 이런 평화 모두 이런 것들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결국에는 DMZ 평화의 길을 방문을 해서 우리 관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위 그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움직일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지금 저 북한의 총격이 의도된 거냐, 우발적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어 있고 결과도 안 나왔죠. 네, 유엔 군사 정전위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저러한 일들이 이러한 DMZ 평화의 길에서 사고가 반복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일단 저런 총격 사건 그런 중부전선에 먼저 가서 자 우리 경계태세 좀 더 확실하게 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가서 저런 행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F-35A라고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미국 겁니다.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가지고 이제 전력화를 했어요. 전력화라는 것은 우리 군에 이제 배치를 했다 이 얘기죠.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에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들여오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프리덤 나이트라고 자유의 기사. 그러니까 F-35A의 별칭은 프리덤 나이트예요. 그 이름을 딱 지어져 놓고 6개월 동안 비공개를 해왔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렇게 전투기 별명이 명명이 되면 다 공개 행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 오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F-35A의 별칭은 6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이제서야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장의 빨간 박스, 저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북한 눈치 보기 아닙니까, 비판. 우리 양욱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북한도 북한이지만은요, 국내 굉장히 정치적 성향들에서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북한 눈치를 보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저 프리덤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그 반대쪽 측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좀 그래서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분의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조심하게 접근한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F5 프리덤 파이터 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리덤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자유의 투사, 자유의 이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